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이 벌써 3주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돼서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번 주는 이론적으로는 홀랜드하고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내용은 홀랜드 흥미 이론의 개요와 기본 가정 및 5가지 부가적 가정, 6가지 흥미 유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로 전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홀랜드 흥미 이론의 활동지를 홀랜드 간편검사 활동지를 출력을 해서 수업 시간에 직접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홀랜드 흥미이론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 가정 및 5가지 부가적 가정을 이해할 수 있고 6가지 흥미 유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어를 쓰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홀랜드 흥미이론의 개요는 우리가 레아색 이론이라고도 하고 또는 홀랜드 이론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격 이론은 홀랜드에 의해서 주창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직업 심리학과 또는 진로 상담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 중의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활동 영역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선택적 마음가짐이며 인간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뭐 좋다, 내가 싫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직업 흥미는 특정 직업이나 직업군 또는 해당 직업에서의 어떤 전형적인 직무에 대한 선호 정도와 그 직업에서의 주된 활동을 취하려는 선호적, 선택적 경향을 가리킵니다. 자, 홀랜드 이론의 주요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랜드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로 범주화되는데 그 6가지 성격 유형은 현실형, 그리고 탐구형, 그리고 예술형, 그리고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영어로 첫 번째 대문자를 따서 R, I, A, S, E, C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하면은 리아색 이론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나중에 육각형 모형에서 볼 때 순서가 바뀌면 이 이론이 달라집니다. 부가적 가정 이론이. 그래서 이 순서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리아색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6가지 환경 유형으로 범주화되는데 그 환경 유형은 바로 현실형, 똑같이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 유형의 6가지 환경 유형으로 범주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세 번째 가정은 사람들은 그들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바람직한 문제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지는 환경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추구한다. 또 이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흥미와 그런 환경적 특성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 4가지 기본 가정에 이제 5가지 부가적 가정을 설명을 드리면, 자, 요 육각형 모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룹 1이 현실형 R, 그룹 2가 탐구형 I, 예술형 A, 사회형 S, 진취형 E, 관습형 C죠. 그래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격 유형과 환경 모형을 연결 지을 때 어떤 쌍은 다른 쌍보다 더 가깝게 관련 지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 검사해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영문자 하나하고 두 번째 높게 나온 점수 하나를 2개를 코드를 하면 2자리 코드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현실형이 가장 높게 나오고 점수가 예술형을 두 번째 높게 나왔으면은 RA형이다 이렇게 자신의 흥미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육각형 모형에서는 영어로 안 돼서 그런데 그 현실형은 R, 탐구형은 I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끼리 두 자리 코드가 되어 있으면 일관성이 가장 높다 그럽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가장 높은 거 그러면은 현실형 탐구형 RI, 그다음에 IR 또는 뭐 탐구형 예술형 IA, AI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근접하게 돼 있는 것이 일관성이 가장 높고, 두 번째 중간 정도의 일관성은 어떻게 하면 한 칸 띄는 거죠. 현실형 예술형, 뭐 예술형 진치형, 진치형 현실형, 사이형 관습형, 사이형 탐구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자리 띈 상태가 이제 일관성 중간 정도. 그럼 일관성이 가장 먼 것은 뭡니까? 가장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현실형 사이형 RS, 탐구형 진치형 IE, 뭐 관습형 예술형 C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I는 현실형하고 탐구형은 CA, 관습형하고 예술형보다 일관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격 유형과 환경 모형 간의 관련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육각형 모형상의 두 유형 간 근접성에 따라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거, 중간, 가장 낮은 거. 자, 그런데 이 일관성이 뭐 가깝거나 뭐 중간, 제일 낮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흥미에 대한 그 영향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변별성은 그 사람이나 환경이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변별성은 어떤 직업적 흥미 특성이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내는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요 6개 중에서 5개는 좀 이렇게 점수가 낮고 하나가 유난히 돋보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6개 흥미 중에서 나는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진척만 제일 관심이 있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그 자기 성격 성향이 진취형이라는 환경에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별성이 높은 곳에 직업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연구 결과에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정체성은 자신에게 갖는 정체성 또는 환경에 대해 갖는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안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홀랜드 이론의 가장 핵심 과정은 한 개인의 성격이 직업명에 토사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사회형의 직업은 전 교사, 대표적인 것이 전 사회복지사, 간호사 뭐 이런 그 직업 유형인데, 만약에 내가 사회형이 가장 높고 교사를 하고 있으면 나는 그 교사에 대한 정체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 흥미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회형의 높은 사람들이 교사를 하면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고 하죠. 근데 정반대 현실형은 이런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교사가 되면 굉장히 잘 성격이 안 맞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 교사 왜 하나, 막 이런 정체성이 좀 떨어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은 이렇게 개인의 성격이 직업명에 토사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치성은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적합성 정도에 대한 것으로서 어떤 사람의 직업적 흥미가 직업 환경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실제적인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실제적인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죠. 내가 R 성격 유형이다 그러면은 R적인 직업 환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요리사가 그 RA인데 내가 두 자리 코드가 RA인데 요리사를 해. 그럼 어때요? 굉장히 직업과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치하는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일치성에 해당이 되고, 계측성은 그 흥미 유형과 환경 유형 간의 관계는 육각형 모형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육각형 모형에서의 흥미 유형 또는 환경 유형 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가 반비례한다는 거죠. 즉 거리가 멀수록 이론적인 관계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서로 반대다. 대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현실형하고 이론적으로 아주 가장 먼 이론적인 것은 어딜까요? 사이형이죠. 탐구형은 진취형이 되겠고 관습형은 예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형은 뭐 자유분방하고 막 규율규칙을 싫어하고 하지만 관습형은 안정적이고 규율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죠. 서로 성격이 반대예요. 이렇게 개측성은 어떤 거리에 따라 이론적 관계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랜드 이론은 기본적으로 4가지 기본 가정하고 5가지 부가적 가정을 통해서 그 해석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홀랜드 간이검사 준비하셨죠? 자, 10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이검사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간이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보 자료실에 이제 공유를 해놨고요. 만약에 지금 활동지를 복사했으면 이걸 바로 그냥 볼펜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비슷하거나 선호하는 곳에 비금 친구를 체크하고 가로 안은 1번부터 5번을 번호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강건한 순응하는 물질주의적인 완고한 나에게 해당되는 거 모두 체크하세요. 하나일 수도 있고 10개 다 체크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기, 물건을 수선하거나 만드는 일,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기술직이 매우 싫으면 1번, 싫으면 2번, 보통이다 3번, 좋다 4번, 매우 좋다 5번. 그래서 요거 체크한 거를 1점씩 더하고 그러면 10점 만점이 되겠죠. 요 가로 안은 번호를 그냥 더하면 돼요. 5점이 만점이겠죠. 그래서 이 그룹 1의 총 만점은 15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 1에 옆에다가 점수를 매겨 놓으시면 됩니다. 체크한 거 하나 1점씩 더하고 가로 안에 번호 쓴 거 번호를 직접 더하면 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 1, 2, 3, 4, 5, 6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적으로 바로 점수를 매겨서 그룹 1은 몇 점, 그룹 2는 몇 점 이것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 이쪽은 다 하셨나요?
그 6개의 점수가 다 나왔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룹 1 몇 점, 그룹 2 몇 점, 그룹 A 몇 점, 그룹 4 몇 점, 요거 점수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높게 나온 점수가 나온 그룹의 코드 RIASEC 영문자 코드를 하나 쓰고, 두 번째 높게 나온 점수 코드를 하나 쓰시면은 두 자리 코드가 여러분의 흥미 코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점수 다 나왔나요? 자, 그러면 그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육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 한 칸을 몇 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운데 0이고 5점, 10점, 15점. 그럼 딱 맞죠? 15점 만점이니까. 그럼 그룹 1 현실형의 점수 5점, 10점 적당한 곳에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6개의 점을 찍어서 연결하시면 나의 흥미 육각형 모형이 나옵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들 흥미 육각형 잘 나왔습니까? 한쪽으로 다른 건 다 약한데 점수가 낮은데 한쪽으로 아주 치우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 학생은 변별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6개 영역이 다 넓게 나온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예, 정밀검사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성격하고 비교해서 그 전체 다 좋은 것 중에서 이렇게 자기가 정말 흥미와 성격이 일치하는 곳,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영역을 찾아서 자기 어떤 직업군으로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육각형 모형은 자기 검사 결과를 보고 설명을 들으면 훨씬 좋습니다. 개인의 흥미 특성과 직업 환경의 흥미 특성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죠. 개인의 흥미와 직업 환경이 서로 일치할 때 이런 만족도와 적응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성격 6가지 리아색 RIASEC, 환경 직업적인 환경도 RIASEC 똑같이 이렇게 개인의 흥미 특성과 직업 환경의 흥미 특성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육각형 모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형.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머리 쓰는 걸 싫어하고 몸으로 때우는 걸 좋아하지만, 그런 그 흥미 특성으로는 분명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것을 좋아하고 연장이나 기계를 조작하는 활동 내지 기술에 흥미가 있다. 좀 손재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 평가로는 어떤 사교적인 재능보다는 손재주 및 기계적 소질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사람 잘 못 사깁니다. 이렇게 소개팅 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인 평가로는 겸손하고 솔직하고 독단적인 고집이 세다. 고집은 세지만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하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직업은 엔지니어, 소방관, 경찰관, 운동선수 이렇게 손을 써서 하는 거, 몸으로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의 대표 직업이고, 적성은 기계적 능력, 성격은 현실적이고 굉장히 신중한 성격,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성취에 대한 현실적 보상, 히피 활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R형이 많지 않습니다. 공대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탐구형 I는 그 어떤 지적 호기심이 좀 있고 지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흥미의 특성은 이런 관찰적, 상징적, 체계적이며 물리적, 생물학적, 어떤 문화적 현상의 창조적인 탐구를 수반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다. 대인관계 능력보다는 학술적 재능이 있다고 평가하고 지적이고 현학적이며
그 독립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다. 대표적인 직업은 학자 계통이죠.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연구원, 학자 연구원 이런 쪽에. 자, 적성으로는 학구적인 능력이 있고, 성격은 분석적이고 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치로는 지식의 개발과 습득, 회피 활동은 설득 및 영업 활동. 이 I형한테 물건 팔으러 가면은 회사 망합니다. 물건 못 팔아요, 잘. 예술형은 한 번 정도는 문제아이라고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바로 예술형이다. 근데 사실은 문제아이가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나를 좀 남과 좀 달리 보이게 할 수 없을까? 나는 자유롭고 싶은 영혼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 특성은 어떤 예술적 창조와 표현, 변화의 다양성을 선호하고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며 모호하고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에 흥미가 있죠. 지적이고 현학적이며 독립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다. 유별나고 혼란스러워 예민하지만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예체능계의 이제 대표적인 직업들을 있고요. 적성으로는 잘하는 부분은 예술적 능력, 성격은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성격, 굉장히 개방적이죠. 가치로는 아이디어, 정서, 감정의 창조적인 표현. 회피 활동은 아주 규칙적인 거 싫어해요. 틀에 박힌 일이나 규칙. 식당도 같은 식당 계속 안 가고 막 이럽니다. 사이형. 사이형은 좀 말이 많은 사람이죠. 자기가 할 말 못하면 병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죠. 그래서 흥미 특성은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며 치료해주고 봉사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고, 그 기계적 능력은 없어요. R처럼. 그렇지만 대인관계적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죠. R과 S형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해심이 많고 사교적이며 동정적이며 이타적인 사람이다. 대표적인 직업은 남을 도와주고 가리키고 이런 직업들이죠. 뭐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사 뭐 이런 분들. 자, 적성으로는 대인지향적 능력, 대인관계 굉장히 좋고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성격은 동정심과 참을성 있는 성격이고, 가치로는 타인의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활동은 기계 기술적 활동, R쪽에 활동을 싫어하죠. 자, 진치형은 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통제를 하고 뭐 남을 설득하는 거 잘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흥미 특성으로는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지도, 계획, 통제하는 사람. 그런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명예, 인정, 권력에 흥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 평가로는 이런 과학적 능력보다는 설득력 및 영업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타인의 평가는 어떤 열정적이고 외향적이며 모험적이고 야심 있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뭐 CEO, 뭐 정치인, 영업사원, 판매사원 뭐 이런 분들이죠. 경매인, 뭐 공인중개사. 자, 적성어로는 경험 및 영업능력이죠. 성격은 대담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치로는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인 지위. 회피 활동으로는 지적인 능력을 싫어합니다. 과학적, 지적, 추상적 주제. 제가 이 진치형이 높잖아요. 그런데 저는 직업은 I형의 직업이죠. 저도 공부하기 싫어요. 흥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E형 쪽에 흥미가 있어요. 사업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하지만 그래도 직업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적응이 좀 되긴 합니다. 자, 관습형은 굉장히 모범생이죠. 성실성의 대명사. 그래서 흥미 특성으로는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를 기록, 정리,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고, 이런 체계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무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다. 예술적 재능보다는 비즈니스 실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술량하고 서로 반대죠. 타인의 평가는 안정을 추구하고
규율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다. 대표적인 직업은 격리, 회계, 은행, 이런 사람, 수를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비서, 일반 사무원. 적성호는 사무적 능력이 있고 성격은 현실적이고 성실한 성격이다. 가치는 어떤 금전적 성취와 사회사업, 정치 영역에서의 권력 획득. 회피 활동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과제는 싫어한다. 자, 지금부터 진로 쓰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육각형 모형을 흥미 유형을 이해를 하면서 나의 흥미 유형이 어디에 있고 내가 어느 직업에 적합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직업과 내 흥미가 적합한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로 쓰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 쓰기는 강점 축복하기를 할 거예요. 저번에 강점 마케팅도 했는데 나의 강점을 좀 날 사간다. 지금 이제 강점을 축복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일자는 여러분들이 날짜를 쓰고 오늘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리고 나의 어떤 강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잠시 생각을 하고 가운데 원안에 일단은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뭐 제가 김인기면 김인기, 홍길동 쓴 다음에 자신의 강점 3개만 쓰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3개를.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3개의 그림을 다 그리셨어요. 그러면 밑에다가 다음 번호에 자신의 강점 12개를 쓰는데 의의 그림 강점 3개를 먼저 쓴 다음에 나머지 7개를 한번 쓰시고 한번 써보십시오.
혹시 공부하시는데 옆에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계시면 자신의 강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 옆에 계신 분하고 저는 이러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어,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 강점 축복을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강점 축복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그 안에다가 여러분 강점 그린 곳에다가 그런 다음에 전어를 쓴 느낌까지 4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 쓰셨나요?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주위 사람들한테 자신의 강점을 축복을 받으니까 좀 기분이 어때요? 예, 물론 좋겠죠. 그 자신의 강점을 축복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강점 축복하기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항상 노력한다, 활발하다, 잘 웃는다, 노는 걸 좋아한다, 예, 문화 여가 생활 즐기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축복도 받고 잘 먹는다, 잘 잔다, 잘 웃는다, 뭐 목소리 크다, 자신의 이런 그 사소한 것도 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매사에 긍정적이다, 매사에 열심히 한다, 말로 사람을 잘 설득한다, 판매를 잘한다, 정리정돈을 잘한다.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흥미 유형과 그 흥미 유형에 맞는 것들이 이제 좀 나옵니다. 정리정돈 잘한다, 뭐 그 관수평 같은데 판매 잘한다, 이건 진취형이고, 뭐 예를 들어서 말로 사람을 잘 설득한다, 이것은 진취형이겠죠. 잘 웃는다, 목소리 크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좀 진취형 같지 않나 싶어요. 강점 축복하기 느낀 점을 한번 보시면, 그동안 학교 공부에 쫓겨 나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겨를이 없었다.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는 더욱 생각 안 해봤다. 그런데 내 강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림으로 그리면서 즐거웠다. 또 가족의 축복 그림을 받은 느낌은 감동 그 자체였다. 이 느낌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가족이 고맙고 행복하다. 예, 이렇게 자신의 강점을 축복해준 사람들에게도 고맙고, 그리고 나의 강점이 있다는 것 자체도 감동 그 자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강점이 있는 거를 좀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자, 오늘 날짜 쓰고 나는 이런 직업이 싫다. 그래서 이 문장을 시작해요. 3분 동안 쉬지 않고 씁니다. 나는 이런 직업 싫다. 자, 지금부터 시간은 3분 줍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시작. 자, 두 번째, 나는 이런 직업이 좋다. 자, 이 문장으로 시작하여 3분 동안 왜 좋은지 3분 동안 쉬지 않고 씁니다. 자, 지금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예, 다음에 나는 미래의 부모로서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 이 문장을 시작하여 3분 동안 쉬지 않고 씁니다. 나는 미래의 부모로서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 자, 이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3분 동안 시작.
그리고 이 글을 쓴 느낌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한번 이런 직업 저런 직업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직업이 싫다.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 내가 배운 것과 다른 것과 관련된 직업, 휴식 시간이 없는 직업, 무시당하는 직업, 돈 못 버는 직업, 욕먹는 직업, 생각보다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같다.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할 텐데, 나는 미래의 부모로서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 특정 직업과 관계없이 그저 나의 아이들이 부모의 직업에 대해 창피함과 수치심을 갖지 않는 직업을, 아니 설사 내가 다른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아이들, 내 가족들에겐 자랑스러운 직업, 그런 직업이면 족하다. 어릴 적 나의 아버지가 하시는 직업에 대해 수치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 너희 아빠는 뭐해? 라는 질문에 거짓말을 한 적이 많다. 지금 되돌아보면 아버지한테 매우 죄송한 일이었다. 내가 한 실수를 내 자식에겐 되물려주지 않게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예. 이런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각오를 다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식에게 떳떳한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그 활동으로 공부 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겹도록 공부를 했지만 이게 스스로가 공부가 뭐지? 이 문장을 시작해서 5분이면 길고 일단 2분 동안 쉬지 않고 씁니다. 자, 공부가 뭐지? 자, 쓰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공부를 왜 하는가, 이 문장으로 시작해서 자, 2분 동안 쉬지 않고 씁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왜 하는가. 자,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전어를 쓴 느낌까지 써줍니다. 예, 지금까지는 공부해라 해라 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가 공부가 뭐지?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해야 하지?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고 느껴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쵸? 이거를 어떤 뭐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이제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한번 느낀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 뭐? 네. 공부가 뭐지?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기 싫어서 중위권에 들었지만 대학에 와서 여기서는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잠깐 공부하면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중고등학교 때의 버릇을 고치고 대학에 와서는 지금은 대학에 와서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활을 즐기지는 못하지만 이제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지금까지는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집중력이 없어 딴짓을 하고 잠을 자는 등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막상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만화책을 본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러니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집중력을 기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만화책과 컴퓨터 게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집중력을 키워야겠다. 자, 집중력. 이것이 내 공부의 최대 약점이자 원하는 것이다. 공부 이꼬로 집중력이라 해도 무관할 것 같다. 집중력을 키우는 것은 잡념을 없애는 것이다. 자, 오늘부터 화이팅. 네. 공부는 왜? 나는 지금 공부를 왜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하지 않는 생활,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면 부모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이니까 나중에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나의 신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한국이라서, 취업을 해야 하는 대학생이라서, 어정쩡하게 인문계에 와서 마땅히 익혀준 기술이 없어서, 집이 부자가 아니라서,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들 다 하니까 내가 안 하면 눈치가 보여서, 교수님께 밉보일까봐 공부 안 하면 바로 양아치니까 내 미래의 직장을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의 체면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쓸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읽어보니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해를 한 기분이다. 우울하다. 왜 우울할까? 공부에 대한 부정적 생각만으로 가득 찬 것 같다. 자, 이제부터라서 공부를 왜 하는지를 찾아야겠다. 예, 정말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찾고, 이제는 대학생이니까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커리어 리더십을 한번 키워보도록 합시다. 예, 다음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